안녕하십니까. 쾌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10회차 목요경주입니다. 자, 수요경주는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수월하게 앞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되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어제 좋았던 게 정말 운이었나? 이렇게 좀 확인 사살이 좀 필요한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주마다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오늘은 요 네 가지 경주 그리고 좀 찝찝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만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우열이 드러나거나 그나마 좀 거르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경주에서 힘을 더 주고 그 혼전 경주 그리고 어려운 경주 또 남은 한 자리 찾는 경주 역시도 좀 더 집중을 해서 잘 뽑아먹는 그런 목요 경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자, 이진우를 항상 얘기할 때 이럽니다. 뭐 현장에서 음성을 많이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코스가 아니면 쓸데가 없다. 2인, 이진우, 김동경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코스를 만났습니다. 물론 옆자리에 장영태 그리고 김웅선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고 모터가 괜찮은 염윤정도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데다가 박성문도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3번, 6번을 변수로 좀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1번이 제 몫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설프게 선회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덜미를 잡힐 것인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는 1코스가 아니면 자 쓸데가 없습니다. 1코스가 아니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 5코스의 이진우를 버리고 정인교를 추천드렸고 책 역시도 전체 예상지 중에서도 다 2일 5를 잡았는데 저는 4번 정인교를 봤습니다. 그만큼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이진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정인교를 잘 본 것도 있지만 일단 그만큼 이진우는 안쪽 코스가 아니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전을 기대하면서 전공법은 장윤태와 김웅선을 묶는데 장윤태가 확실하게 지금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체크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장윤태이기 때문에 김웅선이 그래도 기본적인 스타트를 끊고 의지가 보이는 만큼 오늘 장영태 진로가 막히면서 불발이 됐는데 정확하게 허점을 파고든다면 가능하겠지만 자, 소경주가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김흥선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시고 쌍승을 뒤집어서 가는 것도 또 아예 이준을 부러뜨리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1코스만큼은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입상권 한 자리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이진우를 복승축으로 장영태와 김흥선 자, 여민정하고 박성문은 순위권의 변수로 염두에 두면서 공략하는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이진우를 여기서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는 자, 김민길. 자, 어제 그 이진우를 빼고 정인교를 잘랐다고 한다면 반성해야 될 게 김민길을 아예 착순권에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화요일 연습에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3코스에서 수요일 오전 훈련에서 갑자기 의지를 보이더니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3 놓고 갔는데 이번 경주도 이지은이 지금 탄력이 안 붙고 턴스피드가 늦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타트로 강공을 벌인다고 한다면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자리에 모터가 좋기보다는 이제 기록이 잘 나온 신현경이 공간을 파고들겠고 송근성도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겠고 한진과 이경섭도 의지를 보이겠는데 위치로 봤을 때는 3번이 유리하고 또 금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경섭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경섭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웃 코스지만 휘가마 찌르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배도 뻗어주고 4, 5번의 배가 탄력이 안 붙는 반면에 3번과 6번은 찌르기 좋은 위치고 탄력이 잘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려들 수 있는 만큼 두 선수를 함께 먼저 묶어보는 그런 전략전을 이제 휘감았을 때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자 이지은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김민길이 선회가 밀린다. 제일 불안한 게 이거죠. 자 3, 6번이 4번이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을 뒤로 놓고 자, 쌍승식 뒤집기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만큼 어, 신현경이 파고들기 좋은 위치라는 거, 공간이 뻥 뚫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큰 배당은
지금 한진도 있지만 자, 송근성이 좀 더 큰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핵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 보내드립니다. 1순위가 이놓고 2순위가 쌍승틱 뒤집기, 마지막으로는 송근성 넣고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성인한테 이런 표시를 줄 수가 있겠는데 모터가 온라인은 안 돼도 플라잉 스타트는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인이 1코스의 이점을 좀 활용한다. 일단 바깥쪽은 김기한, 김인의, 권명호 약합니다. 김기한 모터가 궁합 안 좋고 권명호 모터 안 좋고 김인혜도 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옆자리에 신동길과 최재원이 조성인의 안쪽을 파고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공법을 보내드리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는 자,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김창규가 생각보다 65번 모터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잘하는 전력입니다. 특히 프로펠러 정비를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김창규인데 뭔가 세팅이 지금 보트와의 궁합이 안 맞는 것밖에 지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터도 일단 쓸만하고 지난주에 박민영이 뭐 어떻게 잘 못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창규가 손을 써도 안 된다. 1코스에서도 겨우겨우 갔다라고 한다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볼 수 없고 한운도 일단 오늘 온라인에서 3차 간 것처럼 자 이제 한우는 좀 놔줘야 되지만 일단 삼복승에서는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이고 정승호도 컨디션이 양호하고 김명진은 일단 좀 가장 먼저 약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명진으로 인해서 김한석과 이승일이 누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를 김한석이 5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를 0.12 끊었는데 뒷장 감각이 또 기록이 괜찮았죠. 빠르게 누르고 들어와서 오늘처럼 휘감거나 또 1, 2, 3번 사이를 또 휘감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단 축과 입상 후보 선별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을 잘못 쓰면 그냥 아작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현장에서 다시 한번 건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한석을 추리의 중심에 놓고 있는데 김한석을 가져가더라도 주력을 누구로 가져가야 될지 좀 아직까지 좀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장 상황에 맞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였습니다. 오경주는 크게는 3파전입니다. 일단 지울 수 있는 선수들 박민성 약하게 볼 수 있고 자 손재민도 좀 약하게 볼 수 있고 김지영은 오늘 저 배당을 안겨준 그런 전력인데 여기도 변수 정도로만 내려놓으시고 크게는 이지수의 오늘 좀 노려봤습니다. 이지수를 노려봤는데 까였죠. 요거는 문주엽이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둘이 괜히 이지수를 밀어내는 바람에 밋밋하게 스타트했던 이승일만 재미를 봤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죽 서서 개주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나쁘지 않은 이지수가 순발력을 앞서서 임 빠지기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두식이 143번 모터를 다시 받았는데 그때도 입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착, 4착, 3, 4, 3을 했는데 이번 주는 더 성적이 안 좋죠. 다시 한번 이제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습니다만 이걸로 한 번 더 입상을 못하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후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성근 실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성근을 먼저 묶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명의 선수를 조합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그 중에 중심은 이지수를 놓고 가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제가 현장 오늘 음성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영재를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최영재 노렸고 그 다음에 김한성 노렸고 그 다음에 정승호 노려서 재미를 봤습니다. 최영재가 그만큼 3코스에서 있었지만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노렸는데요. 1코스를 만난 만큼 또 1코스를 좀 자신 있게 탑니다.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김도희와의 동반 입상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자리를
그 변수를 노리거나 순위권의 변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예강을 버릴 수 있겠고 김보경, 박준현, 한준희 2번, 3번, 5번인데 아무래도 한준희가 좀 더 오늘 1코스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위권의 변수나 차선책으로 또 삼복승에서는 한준희가 관심을 받겠는데 자, 김보경이 이상하게 땡깁니다. 물론 김보경이 실전에서 보여준 게 없고 기록이 늦습니다만 위치가 좋고 화요일 날은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변수로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는 최영재를 철석같이 믿겠습니다. 김도희와의 동반 입상을 훔칩니다. 7경주입니다. 여기도 크게는 3파전, 4파전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웃코스에 있는 김동민과 기관서를 좀 약하게 보고 자 박진서와 이재학, 문주혁, 박준호까지 오늘 입상권, 선두권 안에 들어갔던 전력들을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선전했던 이재학을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이재학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직전 회차도 말씀드렸지만 찌르기 형입니다. 안전제일형 어제도 강조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휘감는다. 박진서가 스타트가 안 나와서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자, 문주엽이나 박준호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문주엽과의 동반일상을 먼저 점치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자, 찌르기형이고 안전제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욱이나 1번 박진서는 임 빠지기를 좀 합니다. 자, 26번 모터가 직전 회차에 최재원이 기습을 때려서 머리까지 쳤던 그런 상황인데 자, 소개항주 기록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3, 4번이 아니라 2, 1 여기에 좀 더 세게 본다면 이재학이 찌르는데 제대로 안 들어간다면 1, 2까지도 볼 수 있는 만큼 자, 박진서와 이재학 인코스를 주목하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만큼 자, 두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박진서 머리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8경주입니다. 여기는 오늘 김민천 미쳤죠?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민천이 물론 뭐 온라인이니까 조성인을 감을 수 있었지만 배 나가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6-7. 6-7을 두 번 끊어냈던 김민천. 자, 김선웅이 모터가 뒤로 가기 때문에 거의 뗏목급이기 때문에 자, 여유 있게 한 번 더 휘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깥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일단 김채연은 쉽지 않죠. 자, 오늘 부진을 보였던 이태희가 다시 한번 공간을 파고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다시 한번 전공법 기본적으로 묶어갈 수 있겠고 자, 순위권의 변수로 5번, 6번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모터 자체는 여민주 함께 뻗습니다. 하지만 배가 안 들어가고 승부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차라리 차재준이 낫다라고 보면서 삼복승이나 순위권의 변수를 노릴 때 대안을 찾을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경주는 자, 인코스의 강세를 여기도 인코스의 강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성규 20번 모터가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직전 회차에 구영구가 타서 좀 노렸죠. 6코스에 나오는 구영구를 회심의 1타로 노렸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머리까지 가다가 2턴에서 선회가 밀려서 소파장치에 처박는 자, 뭐 물귀신이 있냐? 신현경, 구영구는 누가 자꾸 이렇게 끌어내냐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자, 모터가 기록이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자, 자력으로 다 풀어갔습니다. 스타트와 노련미로 풀어갔는데 물론 옆자리에 정용진이 있지만 정용진도 공백기가 길었고 어제 보신 것처럼 배가 어마무시하게 나가도 선회가 깔끔하지 않으면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머리가 아니라 어성규를 추리의 중심에 놓고 기본을 충실하게 가고 자, 장영태가 아웃코스의 모터도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오상현이나 송혜석 중에서 변수를 찾아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물론 정용진이 우승을 안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정용진은 안돼 이게 아니라 일단 그만큼 정용진은 좋은 조건에 비해서 실수를 많이 범한 반면 어성규는 생각보다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컨디션을 보였고 또 1코스를 만난 만큼 좀 더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또 힘을 실어주면서 어성규에게 힘을 주고 축구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0경주하고 12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박종덕과 박정아의 우승 대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박종덕이 축으로 물망에 오르는 편성입니다. 자, 앞선 경주 전두식은 143번 모터를 배정받았는데 활용을 못했죠. 근데 박종덕의 148번은 기본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직전 회차에 다시 받았는데 그때 성적이 3착, 2착, 1착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종덕도 어제는 2착을 했지만 이제는 우승을 노린다. 다시 한번 1코스 2점을 좀 살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박정아가 송근성이 옆자리에 있지만 탄력이 좀 덜 붙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모터 자체가 좋지 않아서 탄력이 좀 덜 붙는다라고 한다면 박정아가 붙어돌든 1, 2번 사이로 휘가 맞지르든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일단 3번만 1, 3번이 입상 후보들이 제 몫을 다 해주면 기본으로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앞서 언급한 송근성, 자리가 좋은 송근성, 그리고 1코스 아니면 쓸데없는 이진우, 그 다음에 신동길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송근성이 지금 올라오지 않는다. 소개양주 기록이나 아니면 모터의 공합도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4, 5번 중에서 차선책을 선택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아무리 봐도 신동길보다는 그래도 이진우가 낫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도 그냥 공간이 열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송근성이 안쪽에 있어서 내선을 잡고 들어가다가 진로가 막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크게 돌거나 휘감아 찌를 수 있는 신동길이 재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진우 너무 믿지 마시고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이진우는 자 1경주 때 실컷 얘기한 것처럼 1코스, 인코스, 1, 2코스가 아니면 쓸 데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순위권의 변수 정도로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1경주 같은 경우는 왜 오늘 가장 어려운 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어렵게 만드냐? 자, 김태규 때문입니다. 자, 부상 복귀 전인데 연습에서는 스타트를 빵빵 끊으면서 다 씹어 먹을 듯이 휘감기를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좋구나. 그리고 또 106번 모터가 순발력이 좋기로 검증이 된 모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스타트를 3327을 못합니다. 쫄아 있습니다. 자, 목요일 오전 훈련에서 좀 더 담금질을 하고 수요일 경주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트를 한다면 직접 우승 자리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또 실전에서 스타트를 못한다. 이거는 또 배당만 깎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기가 올라왔다 생각이 된다면 3 놓고 일단 안혜진 주력으로 가시고 바깥쪽에 있는 김현덕이나 정인교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정인교보다는 주력 받침으로 휘가 맞을 때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정인교보다는 김인혜가 안쪽에서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추리고 3번이 제 몫을 다했을 때고 또 하나의 또 스타트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혜진의 압박이죠. 오늘은 누르지 못해서 2착에 그쳤습니다만 김현덕과 김태규가 탄력이 안 붙고 승부 타이밍 놓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욕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5번 넣고 쌍승식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김태규가 좋은 모터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김태규 별로다라고 한다면 반혜진으로 급선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코스의 김인혜죠. 1코스는 지금 김인혜가 수요일 오전 훈련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주가 90이 나왔습니다. 아침 확정 검사가 그리고 실전에서 83이 나왔는데 스타트를 끊어서 3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죽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만큼 자, 1코스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위치죠. 자, 3번 밋밋하게 나오고 5번도 아웃코스에서 눈치만 본다. 1번의 기습 작전이 통할 수 있는 만큼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3번, 5번이 여의치 않는다. 1번 넣고 과감하게 현장에서 때려보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경주는 자 이거는 축이 드러나 있습니다. 4번을 인정하면서 가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도 승부가 걸렸다라고 생각이 돼서 5코스에 있는 김종민을 노렸습니다만
끌어주는 역할만 하고 3차게 그쳤습니다. 자, 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했는데 평소처럼 스타트만 끊었어도 무조건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제 부진을 보였으니까 여기서는 욕심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고 스타트 감각도 그렇고 인정하면서 가는데, 이제 휘감는다라고 감안했을 때는 자, 붙을 수 있는 5번, 6번을 먼저 보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는데, 어, 어제처럼 스타트를 0.25 탑을 끊어도 제대로 치고 나오지 못한다. 안쪽에 경쟁 상대들이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김기한이 모터 살아나는지 체크해야 되겠고, 윤영근도 수요일 오전 훈련에서는 가능성을 보였고, 정민수도 자,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4번이 압박을 안 하고 공간을 노린다, 5, 6번은 꽝입니다. 그래서 안쪽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12경주의 포인트는 자, 착선별, 그리고 4번의 전술이 휘감을 거냐, 휘감아 찌를 거냐, 이걸 선택하는 게,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이 있어도 도전 선수가 드러나지 않은 편성인 만큼 조심스럽게 입상 후보로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여기도 좀 애매한데요. 일단 김지현이 찌르기형이고, 김창규가 65번 모터가 살아나지 않고, 송효범은 정말 24번 모터를 배정받았는데 바람만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종민과의 대결에서 제가 그렇게 감기면 안 된다, 찔릴 때 찔리더라도 무조건 임 빠지기를, 스타트에서 임 빠지기를 해야 되는데 액면에서 쫄아버렸죠. 그게 좀 아쉬운데, 여기도 다시 한번 체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권명호 역시도 지금 소개항주가 너무 안 나옵니다. 자, 지정훈련에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를 끊어서 욕심을 내지만, 실전에서 스타트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인과 김흥선의 우승 대결로 좁혀지는데, 누가 봐도 김흥선이 축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권명호가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이인도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추격을 해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인이 작년 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하향세를 막 타다가 B1으로 내려앉고 좌절을 맛봤는데, 올 시즌 다시 시작하면서 빠르게 실전 감각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도 안쪽 코스에서 쓸만합니다. 전형적인 찌르기형이지만 권명호가 안 나온다면 임 빠지기 같은 휘감기를 할 거고, 김흥선은 모터 때문에 스타트를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간을 노린다. 이게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이인이 그대로 먼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인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 싶고, 권명호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걸림돌로 작용하면 3대가리,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다면 2대가리, 이렇게 놓고 공략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4, 5번은 4, 5, 6번은 축을 정하면 함께 묶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14경주는 조성인이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모터가 중중, 또 기록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입상권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만, 가장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기똥찬 휘감아 찌르기로 일격을 가할 수가 있겠지만, 전두식도 모터가 나쁘지 않고, 자, 김보경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조승민도 컨디션이 좋습니다. 관진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여기 이승일은 1코스에 강한 전력입니다. 일단 조성인보다는 이승일을 축으로 놓고 가는 그런 전력이 안정적이고, 기본적으로 6번과 묶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저는 의심을 한번 합니다. 자, 조성인 과연 6코스에서 입상 가능해? 요즘에 모터가 안 좋아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번 주도 역시도 모터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모터가 완전 좋았을 때도 6코스에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6번을 버립니다. 버리고, 자, 1번을 놓고 한진, 조승민, 16이 아니라 12, 13으로 주력을 가는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3번 조승민이 지금 승부가 굉장히 좋은 의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자, 이승일 놓고
6번이 아니라 한진과 조승민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성희는 딱 본전만 그런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5경주는 김한석이 다시 한번 물망에 오릅니다. 컨디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성도 욕심을 내볼만 합니다. 물론 선결 과제는 김승택을 씹어 먹어라. 김승택이 1코스에서는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체중이 무겁고 또 54번 모터가 탄력이 안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6코스 150, 200m 스타트를 해서 그나마 스타트를 끊었지만 주주그렇게 짧은 1코스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아예 손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를 초반에 끊더라도 스타트 라인 통과 이후에 탄력이 안 붙으면 2번이 앞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김태형이 약하기 때문에 박진서와 이지수가 날라드는 그림 2번을 놓고 휘가 맞을 때는 바깥쪽에 두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고 김승택이 소경주가 갑자기 팍 올라오고 미친듯이 스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김한석이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본전만 아니면 또 방어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힘은 박진수와 이지수 쪽으로 주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온라인 2개입니다. 마지막 16경주 어려운 편성. 온라인이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제일 좋은 건 사전 스타트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게 오세준, 박준호, 정승호입니다. 기록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인코스의 약세를 활용한 오세준이 일격을 가하면서 5번, 6번과 불러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오세준이 깔끔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공간을 내준다. 그러면 5번과 6번을 중심으로 쌍승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5번, 6번을 조합하는데 여기서 최종적인 선택이 좀 필요하고 또 의외의 호전세를 보이는 전력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기록만 보고 골머리 싸매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7경주도 3파전입니다. 가능성을 보이는 한준희 그리고 모토존 이재학과 박종덕인데 이민아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바깥쪽에서 날라 들어오는 그림 한준희의 방어를 염두에 둬야 되는 만큼 크게는 3파전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여기도 축선별은 직선 탄력을 보면서 경쟁력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박종덕이 모터 자체는 좀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됩니다만 뻗어주는 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학이 기록은 안 나와도 독사같이 타는 그런 상황이 전략이 있고 또 이민혜를 빠르게 접고 들어온다면 박종덕보다 먼저 감거나 휘감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한준이가 이들의 발목을 5번, 6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 모터 경쟁력을 갖췄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찜찜한 건 지금 김명진인데요. 1코스를 만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함께 묶어 가시면서 1번의 가능성도 좀 타진해 보면서 이변 전략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6, 17경주는 액면은 3파전 구도고 16경주는 좀 더 꼼꼼하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힘이 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예상을 하게 되고 유튜브 녹음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정답이고 이게 현장에서 딱 들어먹는 그런 예상이 아니라 사전 예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하셔서 본인의 예상과 버무려서 현장에서 손을 잡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실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목요경주에서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목요경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